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루어집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 나오는 건데요. 선고 전 과정이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현장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경국, 권준수 기자 전해주시죠.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 13일 내란 혐의 재판에서 사형을 구형받았던 윤석열 전 대통령, 오늘은 체포 방해 혐의 등 사건으로 1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선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권준수 기자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2시에 선고기일이 진행되는데요. 이곳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311호 중법정에서 열립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은 대법정에서 진행됐는데 조금 더 규모가 작은 법정에서 선고기일이 열리고요. 재판부는 증거 능력 등을 따져보고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이야기한 뒤 마지막에 주문을 읽으면서 선고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오늘 재판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 공판 생중계가 될 예정입니다. 담당 재판부가 어제 방송사의 중계 신청을 허가하면서 선고 생중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원이 자체 장비로 찍은 영상을 방송사에 송출하게 되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도 오늘 선고기일에 출석한 예정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낮 12시 40분쯤 구치소에서 법무부 호송 차량을 타고 법원으로 출발할 예정인데, 이에 따라서 선고 직후에 윤 전 대통령의 표정, 반응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생중계와 관련해서 과잉 공개다 이렇게 반대 의견을 밝혔지만 재판부 결국 받아들이진 않았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 등을 고려한 결정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재판 과정 특검법에 따라서 법정 모습이 공개되어 오긴 했습니다. 다만 재판 이후에 인터넷으로 영상을 뒤늦게 공개하는 방식이었는데, 이번엔 사실상 실시간으로 선고 장면을 직접 보실 수 있을 예정입니다. YTN도 오후 2시부터 선고 공판 생중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고를 앞두고 법원 분위기도 삼엄해지는 모습입니다. 법원 주변 분위기도 권 기자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법원 청사가 중요 선고를 앞두고 법원 청사의 어떤 보안을 점점 강화하는 모습입니다. 어제 저녁부터 이미 일반 차량 출입은 전면 통제됐는데요. 정문과 북문 등 일부 출입구를 폐쇄했고 동문으로만 출입이 가능합니다. 출입 인원에 대해서도 보안 검색을 조금 더 강화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법원 주변을 살펴보면 오늘도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이제 지지자들이 무죄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이제 법원 청사 근처에서 시위 집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반대로 윤 전 대통령에게 강한 처벌을 촉구하는 맞불 집회도 동시에 진행될 예정인데요. 이른 아침부터 저희 YTN 취재진이 각 양측이 집회를 준비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 같은 경우 충돌 가능성을 대비해서 법원 안팎으로 차벽을 세웠고요. 기동대도 경계를 강화한 모습입니다. 방호복을 입은 법원 경위도 경내에 전역 배치됐고, 평소 윤 전 대통령 공판이 열리는 날도 이렇게 보안이 강화되긴 하지만 한층 더 강화된 모습입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선고인 만큼 오늘 방청객 같은 경우도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오늘 선고가 내려지는 체포방해 혐의 사건 어떤 사건인지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난 6월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출범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구속하면서 추가 기소했던 사건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는 별개로 재판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간단하게 진행 경과를 좀 설명드리면, 지난해 3월 직위원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 취소 결정을 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이후 검찰이 즉시 항고를 포기하면서 윤 전 대통령 구치소에서 석방된 바 있는데요. 내란 특검이 지난해 7월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윤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영장 발부되면서 윤 전 대통령 4개월 만에 이 사건으로 다시 구속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달 지난해 7월 특검이 이 혐의로 윤 전 대통령 추가 기소했고요. 지난해 8월부터 재판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5달가량의 변론과 심리를 거쳐서 오늘 1심 선고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오늘 받을 선고 혐의들도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하나하나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혐의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지난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할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이를 방해한 혐의가 있습니다.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적용됐는데요. 지난해 1월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지만 당시 윤 전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를 요새화했습니다.
이른바 이제 버티기에 들어간 모습이었는데, 이때 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서 대통령 경호처를 사실상 사설 용병처럼 활용했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집행에 투입된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경찰 모두 두려움을 느끼도록 총을 잘 보이도록 해 순찰하라는 지시까지 내린 거로 조사됐습니다. 두 번째 혐의는 비상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만 국무회의에 소집해서 다른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혐의입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됐는데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등이 국무회의에 참석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다른 국무위원 9명이 이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특검은 다른 국무위원들의 헌법상 심의 의결권이 침해됐다고 봤는데요. 개헌과 관련한 제대로 된 심의 없이 국무회의를 단 2분 만에 끝내면서 선포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 사실상 외관만 갖춘 국무회의였다는 게 특검의 주장입니다. 네, 윤 전 대통령 혐의 더 있습니다. 계엄 직후에 외신에 허위 사실을 전파하도록 지시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헌정질서 파괴의 뜻은 추후도 없었다. 그리고 이 비상계엄이 합헌적인 틀 안에서 진행됐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외신에게 배포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입니다. 또 비화폰 관련 증거 인멸 혐의도 있습니다.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등 계엄에 가담한 군 관계자의 비화폰 통화 기록을 삭제하라고 윤 전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혐의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을 작성, 폐기한 혐의도 있습니다.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등이 적용이 됐는데, 강희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계엄 해제 뒤에 만든 사후 선포문에 서명을 한 뒤 보관했고, 이후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말을 들은 뒤에는 이를 폐기하도록 승인했다는 혐의입니다. 혐의가 많습니다. 크게 나눠봐도 5가지 정도로 나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특검은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의 구형량 권준수 기자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지난달 내란 특검이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요. 체포방해 혐의의 경우 양형 기준보다 무거운 징역 5년을 구형했고, 심의권 침해,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등 직권남용으로 묶이는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 그리고 사후계엄 선포문 작성과 폐기 혐의엔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모두 징역 10년을 재판부에 요청한 겁니다. 특검은 양정 사유를 명확히 하고 범죄 혐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혐의별로 구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특검은 최종 의견에서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사병화해서 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저지하도록 한 건 전례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주장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의 범행 중대성 외에도 반성하지 않는 점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에 국가기관을 사유화해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반성하기는커녕 이 사건 본질을 흐리고 처벌을 피하려는 모습만 보여왔다며 중형이 필요한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 특검이 최종 의견 진술을 통해서 이렇게 질타를 하자 윤석열 전 대통령 1시간가량의 최후 진술을 통해서 반박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경호 아무리 지나쳐도 과하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어디까지가 직권남용이냐 의문이다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또 국무위원의 심의는 대통령에 대한 자문일 뿐인데 여기에 대통령과 국무위원 간의 어떤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또 외신에 허위 사실이 담긴 정부 입장을 전파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대변인은 기관장의 입장을 전달하는 사람이고 그것을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언론의 몫이라고 떠미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와 관련해서는 애초에 한적 자체가 없다고 선을 그었고요. 사후 계엄 선포문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에 그런 공문서가 존재하냐며 공문서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이 같은 혐의들에 대한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선고 다양한 의미를 갖기도 하는데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이 모두 8개입니다. 이 가운데에서 오늘 사건이 가장 먼저 선고가 내려지는 건데요. 비상계엄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재판도 4개가량이 있는데 윤 전 대통령에게 1심 결론이 가장 먼저 나오게 됩니다. 이제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일반 이적죄, 위증죄 등 나머지 3개 재판도 이제 당연히 비상계엄과 연관이 되어 있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해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사법적 평가가 처음으로 나온다는 의미에서 출발점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내란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판단이 나오진 않겠지만 주요 전제 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먼저 체포방해 혐의와 관련해선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를 거듭 윤 전 대통령 측이 지적해왔지만 내란 혐의 재판의 주요 쟁점이기도 하고요. 국무위원회 절차적인 하자 여부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같은 부분과 또 허위 보도자료 배포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어떻게 설명을 할지 주목되고 있고요. 이 관련 사건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다른 피고인에 대한 재판을 또 미리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선고 이뤄지는 체포방해 혐의 사건, 내란 전담 재판부의 1호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될 가능성이 존재하는데요. 일단 내란 전담 재판부 법안,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의 재판부를 만들 것을 규정을 했습니다.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되지 않아서 서울고등법원으로 가장 빠르게 올라오는 항소심 사건부터 내란 전담 재판부가 들여다볼 전망입니다. 오늘 선고 나오는 체포방해 혐의 사건이 가장 빨리 1심 결과가 나오는 만큼 윤 전 대통령 측이나 특검 측이 항소한다고 가정할 경우 관련 사건으로서 내란 전담 재판부의 1호 사건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서울고등법원 어제 판사회의를 열고 다음 달 23일부터 내란 전담 재판부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전에 사건이 고등법원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고등법원 수석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는 형사 20부에서 본격 심리 전에 사건을 관리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2시간여 뒤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첫 선고 진행이 됩니다. YTN에서 선고 공판 전 과정 생중계로 전해드릴 예정이라는 점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 저희도 재판 관련 내용 정리해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